안녕하십니까. 시사열전 진행을 맡게 된 최용수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월급의 35에서 50%를 세금으로 내지만 불만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일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에게 정부를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물었더니 평균 90% 정도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국정의 불통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시사열전 오늘 첫 시간에는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면서 혈세 낭비를 막아보겠다는 특별한 의원이 계셔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을 모셨습니다. 김명철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그 오산시 공무원들이 김명철 의원님 때문에 헌법과 또한 법령 또한 조례를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명철 의원님? 네, 오산시의 경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에는 12월에 했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매년 7월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집행부를 상대로 조례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 시청자들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무엇인지 아니면 법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명철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조례가 오산시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자치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시민들께서 불법 주정차를 하셔서 과태료를 부과당하거나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내시는 것, 이것을 조례에 근거합니다. 법령과 조례는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 분야가 법규인데 지방의회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공 분야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난 5대 때인 2016년도에 처음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지역구 민원만 해결하고 인사를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의정활동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한번 실패를 하고 2014년도에 제7대 의원으로 재선을 했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행정이나 법률 전문 용어도 생소한 데다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 더욱 접근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책 사업이나 예산 등 지방 행정에 웬만큼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조선에 당선이 되시게 보면 이제 행사장을 많이 찾아다니시고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 김명철 의원님께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러한 그 신념을 가지시고 또 밤에는 또 공부를 하시고 조례 재검토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오산시 의회에서 재개정이나 아니면 또 현재 오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몇 개며 또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조례가 있다면 어느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산시는 현재 조례가 325개입니다. 이 중에서 시장이 사무를 민간이나 법인, 단체 등에 맡겨서 처리하는 위탁조례가 약 50여 개에 달하는 조례로 가장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도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고 사안의 중대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조례 감사에 집중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조례도 정비되고 불필요한 예산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되는 이중 효과를 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취지가 법령과 조례상의 위법 부당하다는 사안들을 감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나 행정 사무감사 과정에서 이후에 또한 오산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사실 별 반응이 보이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나중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갔었는데 왜냐하면 법적 근거와 또한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를 했었으니까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는 사실 욕을 좀 먹었습니다. 원래 공무원들은 생리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지요. 네, 그렇죠. 좀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법 집행 기관으로서 법규상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한 정당한 지적에는 따라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옳으신 지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의정생활 경험으로 비추어봤을 때 공무원들이 각종 조례나 동의안 건들을 상정했을 때 잘못된 조례와 동의안 건에 제출돼 수정된 사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법, 지방기관이므로 공무원들도 부단히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저 또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오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조례 문제점들은 주로 어떤 것이 있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위법한 사안이 많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산시 조례 다수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들이 많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사무를 위탁하려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러한 조례들, 이런 조례들은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주의 원칙이라 해서 단체장의 권한은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이용료를 부과한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직접 행사를 한다든지 장애인이나 문화예술행사에 혜택을 주는 저소득층들에게 수혜를 주는 이런 사안들인데요. 이처럼 감면 대상자들을 조례에다 명시적으로 규정해 줘야 하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렇게 추상적으로 모호한 규정들을 삭제하고 명문화하도록 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네, 뭐 그렇다면 이제 현재 김영란법이 이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영란법하고도 좀 이해관계가 있나요? 이러한 규정들은 최근에 시행된 김영란법에도 정면으로 위반될 그러한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네,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민선이다 보니까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 재정 자립도를 무시하고 보통 치적 쌓기 위한 그런 행정 활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단체장이 상위법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조례를 좀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그걸 뭘 둔다고 하죠? 그 조문을 둔다고 합니까? 조문을 둔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시장 재량껏 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문을 둬서 이젠 퍼주기식 그런 논란이 들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좀 그렇죠.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시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시장이 권한이
권한 이상으로 넘어선 것들에 대한 것들은 네네. 불법적이겠죠. 네네. 그러한 예산들도 불법 예산이 될 것이고 행정도 불법 행정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정확히 체크하지 못하고 또 방관하고 예. 의회의 고유 권한인 감시와 견제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오산시 의회에서 7분의 의원님들께서 또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혈세를 잘 막아서고 잘 그 집행할 수 있는 날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네. 조례에 대해서 재개정이 아무쪼록 우리 김명철 의원님 또 다른 6분 의원님들과 같이 조례 재개정에서 많은 그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약자를 위한 그런 조례도 잘 많이 재개정해 주셔가지고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조례란 지방 행정을 견인해 나가는 지역의 근간인 것입니다. 이 사안은 비록 오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현안이기도 해서 더욱 눈길이 모아집니다. 혹시 오산시 조례를 공부하시면서 다른 지역의 조례는 어떠한지 혹시 뭐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예, 물론 서울특별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조례 대다수를 참고했습니다만 네. 유감스럽게도 오산시 조례에서도 발생된 문제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제 2017년도 새해 예산안이 이젠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산 집행부에서는 현재 오산시 공무원들은 예산을 이젠 편성할 것이며 또한 거기에 따라 또 오산시 의회 7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얘기를 좀 제가 뒤집어 보자면은 2015년도에 2016년 새해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더민주당과 우리 또 그 새누리당 그 김명철 의원님 한마디로 그 오산시 야당이라고 이제 일컫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다수당인 그 더민주당에서 그 일괄 그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그때 아마 김명철 의원님께서 아마 쓰러지셨을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지나간 얘기지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예. 그 예산들이 통째로 통과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법, 불효불급한 예산들이 통과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같은 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2017년도 예산을 아직 의회 상정이 되질 않았는데 아마 한 며칠 있으면은 아마 상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어찌되었든 협의하고 합의해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바라는 건 이제 그 집행부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그 행정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예산에 대한 의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 그 2015년도에 대한 그 예산안 그 다수당의 뭐 횡포라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그 여야가 오산의 미니 기구지만 오산시의회가 여야가 잘 합의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뭐 불필요한 예산, 뭐 축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말 필요 없는 지적을 정치인들 지적에 대한 그런 예산을 잘 심의해 주시고 이제 다투지 않는 의회, 상생하는 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지금 의원 정적수가 7분 의원님 중에 4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3분이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신데 아무쪼록 잘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한쪽 다수당에서 일괄 상정해서 넘어가는 예산이 통과되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희 언론사에서 보는 그 시각은. 아무쪼록 의원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철 의원님께서 이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1년
좀 더 남았죠.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그에 걸맞는 예산, 행정 서비스, 조직에 기본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천혜의 지역 자원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의 분권 노력이 현실화돼야 된다는데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를 이끌고 나가는 동력이자 근간인 조례를 잘 정비해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는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을 모시고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인 조례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문제점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방행정의 개혁은 조례부터 재정비되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사열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